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미국의 협상 상대 중국과 북한이 빅딜을 종용하고 있는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면서 현재 협상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협상은 교착 국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과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아킬레스건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로 빅브라더 산업과 인권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난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의 CCTV 업체 하이크비전을 상무부 기술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이크비전은 CCTV 업계 최강자인데요. 중국 당국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이크비전은 단순한 CCTV가 아니라 각 사람별로의 안면 인식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 버릇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특정 인물을 바로 찍으면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 집회 같은 당국이 제재하는 그런 활동들을 규제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기술 발전과 함께 점점 자국민들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특히 소수민족 사회와 또 사회 통제를 위해서 이러한 기업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1위 CCTV 제조 기업 하이크비전으로 세계 최대의 감시체계 수출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야심을 품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이 전 세계의 골목골목의 움직임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CCTV, 빅데이터를 갖게 된다면 이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미국 쪽의 입장이고요. 화웨이가 중국의 공산당과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사의 통신 장비를 통해서 결국에는 정보 수집을 전 세계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과 그러한 제재와 같은 맥락으로서 CCTV 업체 하이크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재를 통해서 공론화시키면서 미국은 세계 경찰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면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지지하는 각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또 북한까지 이러한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압박하면서 정치적인 효과를 가져가겠다는 것인데요. CCTV는 예전에 빅머니에서 1인 가구의 수혜 업종으로 제가 분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보안의 기능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어떤 사람이 이 빅데이터를 소유하느냐, 자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나 감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보안과 사생활 침해라는 이러한 대척점에 놓여 있는 CCTV, 이와 관련한 빅데이터들, 글로벌적인 제도 방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은 사회 통제적인 목적으로서 인터넷에도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데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중국 내 서비스가 4월 말에 전면 차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안문 민주화운동 30주기 돌아오면서 이와 관련한 사전 조치로서 이러한 것들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는 다양한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티베트 봉기 60주년, 오사운동 100주년, 신장 위구르 사태 10주년 같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좀 민감할 수 있는 어떻게 자칫하면 좀 사회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행위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현재 중국에서는 더 강력하게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것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중국 정부와 빅브라더 산업에 대한 공격인 것이죠. 미국이 냉전 시대의 과거 소련을 어떻게 완전히 해체시키고 붕괴시켰는지 그리고 또 1980년대 G2로 떠올랐었던 일본을 어떤 방식으로 저지했었는지 그러한 역사 속에서 미국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들, 중국을 향해서 어떤 것을 꺼내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빅머니를 통해서 주제로 다뤄드렸던 내용들이죠. 빅브라더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처음 등장했던 용어입니다.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서 이렇게 정보의 독점으로서 사회를 통제하는 그러한 권력들, 사회 체계 같은 것들을 일컫는 것을 빅브라더라고 하는데요.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정보의 주권, 또 빅데이터에 따른 이득을 과연 기업이 가져갈 것인가, 정부가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당사자인 개인도 좀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혹은 빅브라더가 아닐지 의심하면서 보완하면서 적극적으로 산업을 키우면서도 동시에 제도적으로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빅데이터 관련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금융 데이터를 규제를 완화하면서 잘 활성화시켜보자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제2의 반도체로 꼽고 있는 것이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 전략을 이번 주에 발표했는데요. 특히 의료기술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 조성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혁신 신약은 아무래도 난치성 질환 환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한 환자들의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1단계로 2만 명의 환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2029년까지 100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쪽에서도 최근에 혁신의 움직임들 가져가고 있고요. 이번 주 한 포럼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융혁신기획단 권대영 단장은 금융 부분의 빅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기 위해서 신용정보법 같은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금융위원회가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키우겠다, 배출하겠다는 정책 방침을 발표를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현재 금융결제 부분의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오픈뱅킹에 대해서 첫 단추를 끼웠고요. 이후에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같은 정책적인 확장을 산업적인 확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주 어떤 종목 떠오르시나요? 어제 테라젠 이텍스가 떠올랐고요. 이지케어텍도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 빅데이터 관련주 나이스평가정보, 카카오, 웹캐시, 더존, 비즈온, 라온시큐어 같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종목 발굴 계속해서 이 분야에서 해나가 보시죠. 이 시각의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